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대, 스마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을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인데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유례 없는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의 증기기관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전기 에너지 산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겠고요.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호함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확실성이 되겠는데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 예측과 정교한 계획보다는 끊임없는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를 통한 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풍요 속의 불안입니다. 바로 원인은 일자리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체감 중산층 비율을 보게 되면 1989년도에는 무려 중산층이 75%였는데 지금 2019년도 현재 중산층은 48%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미래의 트렌드는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산층이 점점 더 줄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된 원인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될 일자리, 자동화로 변화될 일자리로 이렇게 부족한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물자와 데이터가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들마다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의 업계의 경쟁자는 구글이 될 것입니다. 바로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산업 글로벌 경쟁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의 핵심 요소 변화입니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인데 이제 생산의 3요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의 핵심 요소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토지 대신에 인재가 되겠고 노동 대신에는 데이터가 되겠고 자본 대신에는 스마트 자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재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인재들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자본은 도전과 시행착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 핵심 요소의 변화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인재와 데이터와 스마트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권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산업을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력을 통해서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환경 변화입니다. 경쟁의 핵심 요소 변화가 바뀌고 있죠. 토지와 노동과 자본 대신에 인재와 데이터와 스마트 자본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은 무한 도전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 방향으로는 모든 분야를 혁신해야 됩니다. 사회 혁신, 산업 혁신, 지능화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때 지능화 혁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AI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분야별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노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가지고 다양화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간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선의의 취지로 52시간제를 강행했지만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이 줄어들었고 기업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실리콘밸리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놀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새우며 프로그래밍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미국 경제의 저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도 여전합니다. 밤새워 연구하고 이래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AI 분야입니다. 오후 6시만 되면 사무실에 불을 끄고 연구 개발자들을 내쫓는 나라가 어떻게 AI 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대학 자율화 강화 등 고등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등록금 자율화 등 자율권을 인정해야 대학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입니다.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가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반드시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9개월간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100차례 논의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즉각 받아들여져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의 절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인재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을 외쳤지만 핵심 규제는 여전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이라든가 차량 공유, 드론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산업을 키워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